지원자들의 생리 주기는 보통 2개월에서 6개월 사이. 이들의 호르몬 분비 기능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제작팀은 우선 지원자들의 혈액을 채취해 확인해 보기로 했다. 또한 자궁의 상태를 좀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초음파 검사도 실시했다. 검사를 시작하자마자 한 지원자의 난소에서 여러 개의 난포가 모여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전형적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다. 지금 오른쪽 난소를 보고 있는데 난소가 조금 이렇게 커져 있으면서 이게 작은 난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배란이 만성적으로 불순할 때, 배란 장애가 있을 때 이렇게 난소가 다낭성으로 변하는 양상을 보인답니다. 오랜 기간 생리가 멈췄던 지원자들의 경우 자궁 내막의 두께 역시 일반 여성에 비해 두꺼워져 있었다. 비만하고 생리 주기가 불규칙했던 9명의 지원자들. 그렇다면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놀랍게도 지원자들 중 절반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갖고 있었고 중성지방 수치와 남성 호르몬 수치도 높게 나타났다. 몸속의 체지방량이 증가하면서 혈액 속 지방의 농도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성호르몬의 변화까지 나타난 것이다. 이분들 대부분이 이제 고도 비만이셨고요. 예, 초음파를 보니까 생리불순이 아주 심하셨어요. 예, 그래서 초음파상 난소가 이렇게 좀 커져 있고 이제 다낭성이라고 해서 작은 난포들이 많이 모여 있는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만성적으로 배란이 잘 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성적으로 좀 생리가 불규칙하신 게 배란이 잘 안 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진 않았지만은 자궁내막이 굉장히 두껍게 증식된 분들도 많았고 그 중에 한 분은 조직검사, 자궁내막 조직검사도 시행을 해서 지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3달째 생리가 6개월씩 끊겨 걱정이 많다는 이승미 씨. 그녀 역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갖고 있었다. 이 경우 난소에서 여러 개의 난자가 동시에 자라기 때문에 배란도 월경도 불가능하다. 장기간 월경이 끊겼던 승리 씨의 경우 자궁 내막 조직 검사도 실시했는데 놀랍게도 자궁 내막 증식증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 여성들의 경우 생리 불순으로 인해 자궁 내벽이 비정상적으로 두터워지는 자궁 내막 증식증이 발생할 수 있다. 자궁 내막 증식증은 자궁 내막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 보통 월경 시기가 가까워지면 여성의 몸은 임신에 대비해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고 자궁 내막을 증식시킨다. 하지만 난소에서 배란이 된 난자가 수정되지 않으면 난자와 함께 자궁 내막은 생리혈로 떨어져 나가게 된다. 이것이 월경이다. 하지만 뚱뚱한 여성의 경우 여러 개의 난자가 동시에 자라기 때문에 배란도 생리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자궁 내막은 계속 두꺼워지고 이렇게 계속 증식하던 자궁 내막의 세포는 암이 될 가능성도 높다. 정상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여성들이 생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증식됐던 자궁 내막이 떨어져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 달, 2달, 3달 이렇게 계속 생리를 안 하는데 그런 거를 방치하게 되면 자궁내막이 과다하게 증식이 돼서 심하게는 이제 자궁내막 암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궁내막암은 자궁경부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생률은 낮다. 하지만 자궁내막암 환자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비만으로 인한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때문에 임신이 잘 되지 않았던 김수정 씨. 그녀는 불임 클리닉을 다니던 중 우연히 자궁 내막암을 발견했다. 기저질환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해서 배란 장애를 만성적으로 갖고 있는 환자분이셨습니다. 그거에 결국 합병증의 결과로서 자궁 내막암이 발생한 상태로 오셨고요.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역시
체질량 지수가 한 29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셨고요. 근데 요 전체가 자궁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 전체 자궁 두께가 한 약 5cm 정도 됐었고요. 그 중에서 자궁 내막이 원래는 뭐 1cm 정도, 많이 자라도 1cm 전후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3cm까지 두꺼워져 있고 불규칙하게, 그리고 근육층으로도 약간 들어가 있는 소견이 좀 의심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양 제거 수술 당시 사진이다. 자궁과 난소 주변에는 유난히 노란 지방들이 많이 눈에 띈다. 심지어 혈관과 림프선도 지방으로 뒤덮인 상태였다. 하지만 몸속에 불필요한 지방을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여성암은 어느 정도 예방 가능하다. 그래서 김수정 씨는 최근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시작한 상태다. 현재 갖고 있는 체중의 한 5% 이상만 줄여도 그중에 상당수의 환자에서 배란 자체가 저절로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남성 호르몬 농도, 그다음에 인슐린 혈증 이런 것들을 좀 제자리로 돌려놓으면서 난소 기능도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체가 또 내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막암 발생도 당연히 보호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9명의 지원자 중 가장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이승미 씨. 마트에서 만난 그녀는 장바구니부터 달라졌다. 생로병사 제작팀과 함께 2주간 체지방 줄이기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의 장바구니에는 싱싱한 채소와 오메가3 같은 좋은 지방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들이 담긴다. 장을 보던 이승미 씨가 결국 아이스크림 판매대 앞에 섰다. 예전엔 거의 매일 아이스크림을 입에 달고 지냈다는 그녀. 승미 씨를 살찌게 만든 최악의 음식들은 바로 패스트푸드, 그리고 과자와 아이스크림들이었다.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좋아해서 앉은 자리에서 한 통을 다 먹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끊으라고 말씀을 하셔서 너무 아쉬워요. 평소 몸에 밴 식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승미 씨는 노력 중이다. 군것질을 끄는 대신 싱싱한 채소와 생선, 그리고 잡곡밥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 제 시간에 식사만 빠뜨리지 않고 잘 챙겨 먹어도 군것질 생각이 덜해지는 게 사실이다. 프로그램도 참 좋은 것 같고요. 근데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노력하는 부분이 참 기특하다고 또 생각이 들고요. 결혼할 당시만 해도 날씬했던 승미 씨. 승미 씨의 소망은 천여적 날씬했던 몸매를 다시 찾는 것이다. 예전의 체중과 건강을 되찾기 위해 두 사람은 저녁 식사 후 매일 야외 운동장을 찾는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에서 심한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승미 씨는 양팔을 크게 내저으며 힘차게 걷는 파워워킹을 선택했다. 쉽고 간단한 운동 같지만 효과는 꽤 훌륭하다. 지금 몇 바퀴 째세요? 이제 3바퀴 돼서 갔어요. 2주 안에 효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벌써 1kg는 빠졌어요. 효과 있어야죠. 기대가 되죠? 네, 기대하고 싶어요. 남편께서는 이렇게 운동하는 게 어떻습니까?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신감이 좀 덜했는데 자신감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이 무서운 속도로 증식해가는 암세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암세포가 성장하는 데는 지방이 큰 작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방이 세포막을 만들어주고 세포를 키우는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체내에 지방이 많아진다면 암세포의 성장에 영양분을 제공하는 기회도 많아지겠죠. 더욱더 무서운 것은 지방이 늘어날수록 암세포의 크기가 커질 뿐만 아니라 암세포가 혈액을 타고 다른 장기로 옮겨가기도 쉬워진다는 점인데요. 암 예방을 위해서 몸속의 지방은 물론 먹는 지방에까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들에는 이미 봄 기운이 한창이다. 따뜻한 볕에 땅에도 새순이 솟았다.